안녕하세요 도바님들. 붓다이딸 세상을 비추다 5장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를 요약해 드립니다. 디파마는 마음이란 여러 개의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마트로슈카 인형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형을 열면 또 인형이 있고 또 인형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형을 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텅 빈 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파마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어떤 개인적인 사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이 그들의 외적인 사건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의미를 찾는 대신 삶을 진실하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극적인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슬픔과 절망, 질병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런 사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고민을 안고 그녀를 찾아오면 디파마는 크게 웃습니다. 한참을 웃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처한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건 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매튜 다니엘의 일화입니다. 그는 디파마와 함께 문인드라를 만나러 캘커타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디파마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손을 통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설레는 사랑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디파마가 빠르고 부드럽게 손을 놓더니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다시는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디파마를 찾아와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지식을 갖고 매우 도전적으로 디파마와 논쟁을 하러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그의 말을 멈추게 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진실한 물음에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잭 앵글러의 일화입니다. 그는 4개월간 강도 높은 수행을 끝낸 후 디파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조셉 골드스타인에게 물어 처음 디파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축축하고 어두운 도시 빈민가 골목길에 들어서며 디파마가 이런 곳에 산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키가 작은 여인이 문 밖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통역을 했습니다. 디파마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떠벌린 모든 이야기들, 자신의 자만심과 경험담,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귓가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수딥티 바루아는 아들을 잃고 디파마를 찾았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디파마가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당신의 삶도 무상합니다. 당신의 남편도 무상한 존재고 아들 역시 무상한 존재입니다. 돈도 무상하고 건물도 무상하고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이것은 나의 재산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죽으면 당신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딥티, 당신은 자신이 열심히 명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디파마 거처의 열악한 환경을 걱정하여 그녀가 이사갈 수 있도록 기금을 모았습니다. 약 5년간 2,500달러를 모아 한 학생이 대표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디파마는 달러를 환전할 수 없으니 인도 루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은행에서 루피로 환전해 배낭에 가득 지폐를 담았습니다. 돈배낭을 짊어지고 인도의 거리를 걷는 것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마침내 디파마의 집에 도착해 배낭을 열고 돈을 쏟아놓았습니다. 디파마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저
돈을 침대 밑에 밀어넣어 옷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도둑 맞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디파마에게는 말 못하고 집을 나오며 딸 디파에게 돈을 은행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디파가 웃으며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엔 아니라고 우기다가 곧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시는 그 돈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 후로 디파마의 집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까지가 2부 5장입니다. 다음에는 6장 가장 깊은 자유가 이어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